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을 전해드리는 자유분방 과학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과학의 장풍을 쏘고 싶은 언제나 즐거운 과학 강사 장풍입니다. 자, 과학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허기진 배를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자 제가 빵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셔주실 거죠? 네, 자.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아, 네. 안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아, 진짜 미안하게. 진짜. 다시. 똑바로 봐도 되지. 이 빵을 떨어뜨렸는데 잘 보시면 이 잼이나 버터 바른 쪽이 먼저 떨어지죠? 이거를 연구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신기하게 왜 식빵을 떨어뜨렸을 때 왜 잼이나 버터 쪽으로 떨어졌지? 이를 가지고 논문을 쓴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매튜스라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그다음에 버터를 발라서 떨어뜨립니다. 몇 번? 300번. 300번을 딱딱 떨어뜨렸을 때 이것은 항상 잼이나 버터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 토스트를 떨어뜨릴 때 이 높이라던가 이 중력 차이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바퀴가 돌면 제자리로 떨어지겠지만 반 바퀴 돌았기 때문에 버터 쪽으로 떨어진 거죠. 중력이 약해서 그리고 우리가 손의 위치와 높이의 위치에 따라서 반 바퀴밖에 돌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잼이나 버터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 신기하죠? 이러한 사소한 것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라는 것. 자, 이제 빵도 앞에 있겠다.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재미나게 다락방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분방 과학쇼 다락방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장풍! 노벨상은 하나인데 다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다른 노벨상? 혹시 못 들어보셨구나. 우리가 이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그 노벨상은 어떤 이 품위 없는 뜻이라는 이그 노벨과 그리고 노벨상의 노벨을 따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고정관념이나 일상적인 사고로는 생각하기 힘든 어떤 획기적인 업적을 세웠을 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이 심사를 하고 또한 이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진짜 노벨상 수상을 한 분도 있어요. 자, 이런 매년 축제처럼 열리는 이 이그 노벨상은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미국 하버드 대학, 다시죠? 이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 잡지사인 AIR에서 이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91년에 이 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이그 노벨상의 수상자 선정 기준은요, 바로 일단 사람들을 웃겨야 되고 또한 그 다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그 이그 노벨상의 목적이라고 하죠. 우리 아까 전에 그 토스트 엎어진 것, 이것도 이그 노벨상의 수상자예요. 우리가 한번 이 이그 노벨상의 후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그들의 연구를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밥 다 드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가 아침밥 줬어? 뭐 먹었어?
삼겹살? 어머님 식상대로 주지 마세요, 애들을. 아침부터 삼겹살을 어머님 식상대로 그렇게 주시면 네, 아 그렇구나. 아침밥 혹시 여기 있는 청소년들 아침밥 먹고 다녀? 아침밥 못 먹었어. 지어내지 말고. 도가니탕 여기, 야 여기 저기 있는 집 애들만 모였네요. 아침부터 삼겹살에 도가니탕에. 그래도 네가 무릎이 좋구나. 이 아침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이거 꼭 먹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요새 이제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침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미숫가루를 먹던가 시리얼, 시리얼을 먹습니다. 그 시리얼도 은근히 또 배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 은근히 보니까 이 탕수육에 부먹파, 찍먹파 있는 거 아시죠?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그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바삭함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눅눅함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제가 1995년 이그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Nobel Physics Prize. 바로 이 물에 말아 넣은 시리얼에 대한 감상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을 하게 되죠. 이 연구는 사실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리얼이 눅눅해지는 시점은 도대체 정확히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도 직접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진이 준비한 테이블에 도착했는데 물을 부었을 때의 변화를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동일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이제 붓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같이 부을게요. 실험을 이렇게 공정해야 되니까. 자, 갑니다. 정확히 1분 15초 후에 제가 이 눅눅함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분 15초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유에 보면 우유.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삭함이 보이시나요? 네, 다시 이것도. 그런데 이 물은 이거 우리가 봐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막 먹는 거 같아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막 또 엄마가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험이 바로 어떤 상? 이거 노벨상! 그렇죠, 노벨상은 이거 노벨상! 노벨상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고 이거 노벨상에 수상했던 연구의 논문이라는 것.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조르제 연구원이 한 연구에서 이 물에 부스러기를 실린더에 넣은 다음에 물의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얼마나 빨리 압축되는지를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과 어떤 입자 밀도와의 관계를 증명한 것인데 어떤 포인트를 딱 지나니까 이 시리얼이 굉장히 눅눅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분 함량이 12%에서 18%로 증가됐을 때 바로 눅눅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누가 보면 이렇게 당연한 소리, 당연히 물에 젖으면 당연히 더 눅눅해지겠지라는 어떤 당연한 소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한 이 아주 흔하게 보는 시리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가 상을 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호기심으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예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끔 뉴스에서 보면 화성에서 돌멩이 모양인데 이 돌멩이 모양이 사람 얼굴 모양 닮았다고 해서 막 화성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토스트에서 어떤 그 예수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그 토스트를 인터넷 경매에 올린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중국 베이징 교통대와 어떤 토론토 대학의 합동 연구팀이 실험에 참가할 지원자를 받고 그리고 오븐에 구운 토스트에서 이미지, 그 구워진 토스트에서 이 문자라던가 얼굴을 한번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착시를 인지할 때 어떤 뇌의 어떤 부분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뇌
촬영을 했어요. 뇌신경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뇌에는요. 우리 얼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특별한 전문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뇌의 이 하측두 옆 쪽에 FFA라는 곳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의 얼굴이나 문자를 찾을 때 그 영역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아주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현상에서 특정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파레이돌리아라는 현상, 그 심리 현상을 규명하게 되고 그 연구에 참여한 강리 교수는요. 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물이 자꾸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딱 그려보면 뭐 그리고 싶으세요? 여기다가 눈 하나 그리고 사람 몸뚱아리 짝대기 하나 그려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판 딱 보고 장판에서 딱 봤더니 사람 얼굴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인류 지식 체계를 한층 더 넓혀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그 노벨상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별걸 다 궁금해하는 이 호기심에서부터 과학은 시작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지난주 제가 그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장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눈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눈도장을 찍고 항상 잘 모르지만 가서 꼭 눈도장을 나 왔어라는 표시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그죠? 혹시 이 중에서 이 결혼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신 분? 어머니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어머니 결혼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네, 결혼하셨고, 저도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한 10명 넘어가면 꼭 그 중에 한 명은 자, 사진 찍을게요. 치즈 이렇게 하는 놈 있잖아. 자, 다 찍을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신기하죠? 결혼식 사진이라든가 졸업사진, 단체 사진 같은 거 오늘 꼭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졸업사진이라든가 결혼하신 분은 결혼사진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피곤한가? 이 눈 감는 사람 없이 단체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 감는 사람. 단체 사진 찍는데 눈 감는 사람 없이 한 명도 없이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또한 연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국립과학연구소 소속인 닉 스벤슨과 물리학자인 피어스 반스 박사가 이 애매한 상황을 확률과 그리고 수학 공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이그 노벨상 수학상을 받게 돼요. 연구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20명 이하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밝은 곳에서는 3을, 이 사람의 수와 3을 나눈 수만큼,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의 수 나누기 그리고 2 정도의 사진을 찍어야지만이 우리가 눈 한 명도 눈 감음 없이 사진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계신 18명이 사진을 찍습니다. 찍을 때 한 명도 눈을 감지 않고 찍을 수 있는 확률은 몇 장을 찍어야 되냐면 18명의 밝은 곳에서는 나누기 3을 해서 6장을 최소한 찍어야지 한 명도 눈을 감지 않고 찍을 수 있다는 것. 어두운 곳에는 9장을 찍어야지만이 18명 모두가 눈을 뜨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온몸을 다 바친 끈질긴 과학도도 있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생 이 마이클 스미스는요. 벌에게 쏘였을 때 가장 아픈 신체 부위가 어디냐를 가지고 또 이그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00번, 몇 번? 200번 온몸에 벌침을 맞습니다. 벌침을 맞으면서 어디가 제일 아플까를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콧구멍, 윗입술 있잖아요. 우리 막 알잖아요. 그런 느낌 좀 알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막 모기 물렸을 때 제일 짜증나는 곳은 어디예요? 발바닥. 발바닥 죽죠. 발바닥은 이건 긁어야 되는지 그 눈두덩이 이런데. 그래서 콧구멍, 윗입술 순으로 아프다는 걸 알아내게 되죠.
이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픈데 그 노력을 알고 이그 노벨상 2015년 생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아, 용기는 대단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절대로 막 벌침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따라하면 안 되고. 자, 또한 이 더위가 찾아오고 이제 장마철이 됩니다. 불청객이 찾아오죠. 모기란 녀석. 막 낮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애들이 신기하게 밤에만 되면 확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막 긁다 보면 또 이제 피가 나고. 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의 리베크 대학교 교수팀이 그 간지럼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간지러운데 내가 만약에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뭘 들고 있어. 그럼 여기서 못 긁잖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긁을 거야? 여기 어떻게 긁을 거야? 그럼 어떻게 긁냐면 거울을 보고 이쪽을 긁으면 간지러움이 해소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울을 봤을 때 이 뇌 착시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오른쪽 팔이 근지럽죠? 근데 거울을 봤을 때 오른쪽 팔은 내 왼쪽 팔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왼쪽 팔을 긁게 되면 거울을 통해서 본 나는 오른쪽 팔이 긁고 있기 때문에 시원해진다. 어떤 시각적인 인지의 혼동을 줌으로써 뇌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시원한 건 아니에요. 집에 가서 또 간지러워! 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 안 간지러워? 이 4분의 1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황당무계한 연구지만 이 실험의 연구자는 가려워도 긁기 어려운 피부병에 걸렸을 때 거울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긁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의 의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생활 속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로로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적도 있어요. 뭐냐면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소속의 연구팀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쉴 새 없이 떠드는 수다쟁이, 이 수다쟁이의 입을 막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아주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모 연예인이 있는데 이분은 고장난 라디오예요. 저랑 정말 친한 한 분 연예인인데 제가 그 연예인 분과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루 정도는 무건 여행.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지 말고 제발 그냥 가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오자라고 출발했는데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 떠드는 김모영철 이렇게 개그맨이 있었어요. 별명이 고장난 라디오였습니다. 계속 들라. 고장난 라디오는 꺼도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떠드는 그분에게 아주 획기적인 스피치 제머라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누군가 말을 하게 되면 수십 분 초에 1 간격을 두고 자기가 말한 것을 다시 듣게 만드는 거죠. Right now my motorcycle. 사실 뭐 좋은 충고도 너무 길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장치를 딱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력과 창의성이 모여서 그리고 또한 과학적 원리가 더해지면 이 새로운 기술과 장치들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이 왜 다락방인지 아세요? 그냥 뭐 한 귀퉁이의 방이 아니라 이 다락방은 마늘타 즐거울락 해서 즐거움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다라고 해서 다락방입니다. 되게 과학에 대한 삶의 즐거움을 오늘 좀 느끼고 가십니까? 네, 좀 신기하고 좀 호기심이 많은 그런 상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죠. 사실 일상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문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왜 그럴까라는 어떤 질문 하나로 그리고 관찰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과학이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전부 다
과학합시다. 지금까지 자연방 과학쇼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이었습니다. 장풍.